자, 육과예요. 육과는 두 가지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니네 초딩 때 그 만화책 다 보지 않았어? 되게 오늘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하나를 다루죠. 그래서 이카루스, 정확하게 말하면 이카루스가 아니라 이카로스라고 하더라, 그리스어로는. 그래서 이카루스 신화가 들어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두 가지 그림이 있죠. 그래서 육과에서는 세부 소재가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어떻게 나뉘는지 좀 같이 보면서 배웁시다. 오늘은 문법 포인트가 그렇게 엄청 거창하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포인트들은, 문법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5과는 문법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6과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6과는 내용 위주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외부지문 아직 업데이트 안 됐지? 그냥 딱 하나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습서 기준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세심하게 봐봅시다.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보면 We often find different paintings. 우리는 자주 발견해요, 알게 돼요, 각기 다른 paintings, 그림들을요 하고. 자, 전치사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전치사는 명사를 수반해서 하나의 구를 이룬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전명구라고도 해요. 알겠죠? 아니면 전치사구라고 하던가. 전치사가 명사를 끌고 와서 문장 내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둘째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맞춰서 나중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도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에서 이게 나중에 소유격, 관계부사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치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with the same subject, 똑같은 주제가 있는 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전치사의 형용사 역할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기본적으로 전치사를 통해서 활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절이었던 거를 명사구로 바꿀 수 있죠. 이건 축약에서 내가 가르쳐줬잖아, 전치사를 통한 축약. 사실 이거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관계사 넣어가지고 RS, RV, R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쓰던 전통적인 방법을 전치사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탁 축약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게 전치사의 매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게 깊게 이해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example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The Flight of Icarus, 이카루스의 flight, 비행 by Henry Matisse and The Fall of Icarus by Marc Chagall. 자, 마크 샤갈이랑 앙리 마티스 이따가 볼 텐데, 이분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분은 보니까 러시아 사람인데 프랑스로 이민 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린 그림 갖고 예시를 들겠대요. 그러면은 두 개가 같은 주제인데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그림이겠지. 그래서 they are both는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라는 뜻이죠. 두 개를 싸잡아서 가리킬 때 쓴 게 both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y are both about the same Greek myth라고 해 있는데, 자, myth가 무슨 뜻이야, 성아? 단어 처음에 나왔나? myth? 신화, 그죠? 너네가 신화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게 나중에 너네가 좀 어려운 문제를 보러 가면은 신화라는 말에 덧붙여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스라는 말이 신화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건 뭐냐면 애초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얘기한 게 다 미스예요.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된 통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근거 없는 믿음이란 건 보통 언제 말하냐면 잘못된 것을 널리 알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제가 초딩 때 믿었던 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꾹질 100번 하면 죽는다.
그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문 닫고 자면 죽는다.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다가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울었어요. 진짜 죽을 뻔했다고. 초등학생 때 엄마가 그랬거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그 낭설이 꽤 오랫동안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잘못된 통념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뜻이 됐냐면 애초에 with라는 말은요 근거가 없을 때 쓰는 거야.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신화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와요. Daedalus was a great inventor. Daedalus는 되게 훌륭한 발명가였대요. 그래서 King Minos,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인데, 미노스 왕이 liked Daedalus' work. 데달루스의 작품들을 또 엄청 좋아했다는 거야. So much, 엄청. 그래서 요거 뭐예요? So 되시죠? 너무 좋아해서 뭐뭐 했다? 그는 원했다. To keep Daedalus with him forever. 그래서 데달루스를 keep이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지키다가 아니라 이거 붙잡다라는 뜻이야. 붙잡다. 알겠지? keep이 원래 핵심 뜻이 뭐냐면요, 이게 잡고 있는 거야. keep은 애초에. 그래서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뭐야? 가두고 있는 거죠.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서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얘를 어디 못 가게,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신요, 관계사 있으면 형사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있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이거 접속사야. 알겠지? 관계사 아니에요. 자, Daedalus는 however, 그러나 try to leave, 이거 지난번 5과 때 했던 거지? try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냐 ing냐 그거 그지? 그래서 도망치려고 노력했대. So, 그래서 이제 킹 미노스가 이제 어떻게?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얘랑 그리고 아들 있지? 아들 두 놈을 어디다가? 타워 엄청 큰 저 타워에다가 가둬버렸대요. 뭐 라푼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만 엄청 큰 타워 있잖아. 거기에 이카루스는 그러니까 뭐야? 데달루스의 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Daedalus wanted to escape. 그러니까 데달루스는 도망가고 싶었대. 자, so that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성하는 건데 뜻은 뭐예요? 너무 물결표해서 물결표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쓰이는 that은요, 이거 접속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접속사라서 요거는 결과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결과적인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so는 매우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거요. 이거는 뭐예요? 지나치게 물결표하다. 투부정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늘 얘기하죠. to 넘으라고 하지 말라고요. 지나치게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so 대신 나오면 특히 요거 같이 맨날 동사라서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적어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so 대신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지금 너네 서술형이 안 나와서 아마 막 문장을 쓰고 이런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니까 혹여나 서술형이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이 안 나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너네가 푸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리에 조금씩 출제할게요. 많이는 아니고. 알겠죠? 한두 문제 정도. 여기까지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냥 지각동사. 아, 잠깐만. 지각동사 없는데? 이거 뒤에서 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one day, 어느 날에 Daedalus saw birds flying. Daedalus는 봤대요. 분사네? 형제야, 분사 바로 어떻게 나와야 돼?
잘 기억해. 희주야 분사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바로 의미상의 주어. 그지? 분사,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그죠? 이게 누구예요? 얘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얘 자체는 뭐를 갖는다? 시간 정보를 갖는다고 했지? 그래서 이 얘가 갖는 시간 정보는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끊어서 봐도 돼. 데럴레스는 봤어. 뭐가? 새가 날아가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죠? 그 중인 순간을 딱 봤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통적으로 너네가 문장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보단 그냥 이렇게 끊어서 주어가 두 개의 문장으로 이해하기 더 편해요. 그죠? 데럴레스는 봤는데 새가 날아가고 있는 중인 걸 봤다는 거죠. 그지? wings. 아, 날개. I need wings. 내가 날개가 필요하겠어. He shouted. 소리쳤대요. 갑자기 새 날아가는 거 보고. 자, 그래서 Daedalus and then gather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aedalus는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bird feathers. feather는 깃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의 깃털을 모았고 and라고 하네. 자, 서건아. and 보자마자 바로 내 글자 뭐 나와야 돼? 윤서 뭐 나와야 돼? 연성이 뭐 나와야 돼? 친구 찾아주기. 등위 접속사, 등위 같은 애들끼리 연결하는 걸 했잖아. 친구를 찾아주자라고 했더니 오케이 동사가 몇 개? 아 동사 이어준 거구나. 그래서 모으고 그 다음에 글로 풀칠했대요. 댐은 당연히 누구예요? 가리키는 게 feathers 깃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깃털을 같이 붙였대요. 뭐로? 왁스로. 그지? 왁스 칠해서 막 붙였다라는 거죠. 자, when the wings were ready, 그래서 날개가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he warned his son. 근데 그때 딱 아들한테 뭐라고 경고했냐면 don't fly, 날지 마라. 내가 아까 to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서가나? 지나치게 이거 부정 뜻이 알겠지? 그러니까 don't랑 찰떡궁합이죠. 날지 마, 지나치게 close, 가까이 to the sun, 태양으로. The wax will melt. melt는 녹다는 뜻이에요. 너무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왁스가 녹아버려서 어떻게 해요? 깃털이 다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이 날지는 말고 적당히만 딱 날아라 라고 분명히 경고했어. 그지? 근데 Daedalus and Icarus began to fly. 그래서 날기 시작했는데 이카루스가 너무 슬픈 건 뭐예요? 너무 행복했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서 뭐 했다 결국. 그래서 he forgot. 까먹었대요. His father's warning. 그의 아버지의 경고를. 결과는 이제 망했겠죠? 자, 그래서 so that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정리해 줄게요. 자, 일단은 요거 지각동사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지각동사가 나오면 특히 보는 거 있지? 보는 거. 지각동사,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느꼈다는 거니까 그럼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타동사겠네. 타동사니까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어 자리에 크게 세 가지의 준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준동사는 동사 원형, ing, pp. 그러니까 이거 현재 분사야. 동명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자체로 뭐를 갖는다? 준동사는 시간 정보를 갖고 각각의 시간 정보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동사원형 유사 시간 정보 뭐예요? 전체죠. 전체. 시간 전체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ing는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과거 분사는 뭐야? 다 된 상태. 그러니까 끝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이유 콘서트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유가 콘서트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 부르는 걸 싹 다 들었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서관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까지 내가 딱 봤어.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뭐 했는지는 몰라.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쓰면 돼. 그 순간만 본 거야. 문을 여는 이 순간만 포착한 거죠.
그래서 서관이가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때는 이걸 쓰면 되고요. 서관이가 문을 열어서 진짜 나가서 들어갔다면 밖으로 나갔다면 그럼 이거 쓰면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더 이상 이 공간에 없다라는 걸 암시할 때 이거 쓰는 거고요. 그 정보를 모른다 하면 이거 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수동. 내가 PT 기본적으로 수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각동사 쓰면요, 너네가 쓸 수 있는 준동사가 여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봤으면 동사원형, 그냥 그 순간만 봤으면 ing.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네를러스가 뭘 본 거야? 새가 그냥 날아가고 있는 그 순간만 딱 본 거야. 알겠지? 새가 날아가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날아간 걸 다 봤으면 플라이라고 했겠죠. 알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됐죠? 됐지? 이거 지워도 되니? 자, 이거 지우고 그 다음 세 번째 개념 설명해 줄게요. 자,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지나가면서 했을 텐데 감정 유발 타동사요. 요거를 빼먹었네. 자, 감정 유발 타동사는 요거죠. 자, 한국 사람들 즉 동양 사람들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자주적으로 표현해요. 즉 자동사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그지? 근데 서양 애들은 다르게 생각해.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반드시 뭐가 공존해야 된다고 믿는 거야?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난데없이 서관이가 여기서 크게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병원을 좀 가보라고 하겠죠. 이유가 없이 기뻐할 리도 없고 이유가 없이 슬퍼할 리도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양 애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감정을 일으키는 게 존재하고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느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사이트 하나만 볼게요. 익사이트는 그래서 희주야 무슨 뜻으로 하면 될까? 응? 흥분 중이라고. 아니 그냥 익사이트 자체가 그냥 동사예요. 익사이트 흥분하다라고 하면 자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동사니까. 흥분시키다라고. 흥분하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너네 이거 이해 못해, 알겠지? 익사이트는요 흥분을 시키는 거야. 그럼 서프라이즈는 뭐야, 성원아? 그래서 니네 생일 파티 때 서프라이즈 이런 거야. 내가 너 놀래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amazed도 마찬가지야. 놀라게 하다 라고 하시면 되고 interest도 뭐뭐를 흥미롭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형용사를 만들면 크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고 이건 과거 분사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냥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라고요? 능동, 수동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이건 능동이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뭐뭐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뭐뭐에 의해 흥분된 상태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능동으로 쓰면 이거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느끼도록 유발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야? 감정을 느끼는 상태인 거죠. 자기가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나 만나기 전에 사물은 현재 분사, 사람은 ed 이렇게 배웠으면 사실 저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을 테니까. 근데 니네가 만약에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디즈니랜드 같은 거 묘사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울라프는 분명히 눈사람인데 사람 감정을 느끼잖아. 그게 의인화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 문법 끝입니다. 감정유발 타동사까지. 지금 세 가지, 쏘대꿈은 그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감정유발 타동사 이렇게 세 개 하시면 아마 핵심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he flew higher and higher and the 뭐야? 이거 뭐야? and they was 뭐지? 이거 못하는데? 이거 원래 뭐예요?
그는 점차 높게 날았고 그래서 왁스야? The wax? 그래서 왁스가 began to melt 녹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 왁스가 한번 빼먹었네요 제가. 그래서 왁스는 녹기 시작했어. Oh no, I'm falling. 헐 세상에 나 지금 추락 중이에요. Icarus cried out. 소리쳤다라는 거야. 울먹이면서. 그래서 Icarus fell into the sea. 그래서 바다로 따로 떨어졌고 그리고 died. 죽었대요. 좀 슬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카루스 신화를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티스랑 샤갈 얘기를 하면 자, Matisse and Chagall both 또 나왔지. 둘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티스랑 샤갈은 deal with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룬대요. 똑같은 subject 주제를요. In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에서. But 하지만 they are different. 그들은 다르답니다. 여기서 they는 당연히 누구예요? paintings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 지칭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first 우선요. In Matisse's painting, 마티스의 페인팅 그림에서는요. You can see 너는 볼 수 있어요. 뭐를요? 이카루스가 날아가고 있는 중인 걸. 알겠죠? 이카루스가 날아가고 있는 중인 걸 당신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샤갈의 페인팅 그림에서는요. The boy가 is falling. 그러니까 마티스의 그림은 올라가고 있는데 샤갈의 그림은 떨어지고 있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둘이 다르죠? 자, this differences comes from.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은요. 어디서 오냐면 different ideas. 다른 생각에서 온대요. 은종아, 이 대시 뭐죠? 관계대명사의 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왜요? 윤서 이거 자타. 탄대 목적어가 없네요. 왜요? 얘가 목적어니까요. 그래서 됐죠? 형제야 관계사 쓸 때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그죠? 요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두 페인터 화가가 가졌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두 화가가 서로 이카루스의 신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Matisse thought that 그러면 형진아 이 that은 뭐야? 접속사 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러면 얼마나 편해. 그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접속사예요. 정하나 thought 자야타 하동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 필요하죠. 그래서 명사절을 수반한 거죠. 그래서 접속사 중에서도 얘는 지금 명사절을 수반한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티스는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카루스가 was brave, 용감했고 adventurous,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그런 정신을 가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마티스는 in contrast, contrast는 얘들아 대조란 뜻이야. 알겠죠? 완전히 반대로 뒤집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뭐랑 비슷한 말이야? however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나 샤갈은 thought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도 접속사죠. Icarus was foolish. 이카루스가 바보 같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티스는 긍정으로 생각했는데 샤갈은 부정적으로 생각했네요. 얘네가 서로 어때요? 대립되죠? 서로 대조를 이루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티스는 이카루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고 샤갈은 좋지 않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정리해줄게. 방금 that 봤죠? that은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성관아 관계대명사 that은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선행사는 그러면은 윤서야 품사가 뭐죠? 명사죠 이거. 희주야 접속사는 선행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선행사 없어요. 왜요? 접속사 that 자체가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은 내가 뭐라고 했어? 명사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즉 명사를 수식하는 거네. 이러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알겠죠? 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로 명사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 위치에 있죠. 즉 명사 위치는 주어, 목적어, 부어. 아까 thought 뒤에 목적어 자리였던 거 기억나지? 자, 근데 얘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절의 구성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요새 절 어떠죠? 관계사는? 불완전하다고 하죠? 왜 불완전하다고 하죠? 불완전한 이유는 RS나 주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얘는 절의 구성이 완전한 상태다. 그래서 이 완전 불완전의 판단은 뭘로 한다? 자동사 타동사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타동사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알겠죠? 이게 일단 첫째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걸로도 그거 자체로 반은 세이브한 거면 반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다 적은 사람 그 다음 거 보시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내가 수능 풀었다 얘기했나 어제? 어제 쌤이 수능 풀었거든요. 이거 이번 수능 문제다. 잘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이거 올해 수능 문제야. 올해 수능 문제라고. 허무하지 않아?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아시면 접속사 대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냈는데 또 냈어 올해. 문법 문제가 요즘 그렇게 별로 안 어렵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 니네가 지금 배운 거 고3 애들 수능 때 나왔다는 거. 근데 정답률이 무려 52%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배워놓으면 그냥 고3 때까지 쭉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내가 딱 잘라서 정리해줬잖아. 정아 관계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알겠지? 진짜 절대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진짜 간단하죠? 쓰고 있어? 요거 뭐? 절의 구성이 불완전함. 우리 서간에 쓰는 동안 조금 기다려주자. 나머지 좀 쉬셔도 돼요. 절의 구성이 불완전하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주어나 목적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불완전한 거. 나머지 좀만 쉬세요. 쓰신 분은. 사람이 글씨 진짜 잘 쓴다.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서한이 다 썼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본문 3번이요. 본문 3번 볼게요. 혹여나 본인이 저 쌤 수능형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요거는 뽑아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네 종착역이 어딘지 알고는 공부해야 되잖아. 너네가 결국 마지막 공부가 여가학살 때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보는 그 시험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알겠죠? 자, 나 본문 3 볼게. Second, 둘째로 Matisse's painting is very simple. 두 번째로 봤을 때 마티스의 그림은 되게 간단해. 하지만 Chagall's painting has many details. 자, 지금 봐봐. 요거를 국점으로 해서 앞에랑 뒤에가 좀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흐름이 전환됐다라고 했을 때 쌤 맨날 이 체크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얘는 간단한데 얘는 디테일이 많아. 두 개가 서로 어때요? 대조를 이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티스는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반면에 샤갈은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린다라고 해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그림 보여줬어? 보여줬어요? 다 그림 기억나실 텐데 이따가 저랑 한번 볼게요. In Matisse's painting, there are there 나오면 내가 도치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there하고 비동사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일치 하실 때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일부 별들이랑 이카루스는 이거 복수죠. 그러니까 are 이렇게 쓴 거 보이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수일치가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페인팅 그림에는 그냥 이카루스랑 별 몇 개만 좀 있다. 그러니까 심플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자, furthermore는 형이야 무슨 뜻? furthermore. further가 더 나아간다는 뜻이고 more이 더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아가 보니까 하나 더 있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달리 바꿨으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n additio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카루스의 body 몸은요 has just a simple outline 그저 간단한 윤곽선으로만 그렸다. 대충 졸라맨 그리듯이 그냥 대충 윤곽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형태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거 좀 심하네. 죄송해요. 이거 좀 심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윤곽으로 사람을 나타냈다. 대충 그죠? 자, 그래서 in contrast 또 대조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다른 얘기하겠네. 샤갈은 painted many people and houses in addition to 뭐뭐에 덧붙여서 이카루스에 덧붙여서 많은 것들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only랑 many도 서로 어때요? 대조죠. 그래서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ainting styles. 이 차이점은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두 화가의 서로 다른 페인팅 스타일,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 왔다라고 하면 되죠. 차이점은. 그러니까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뭐라는 거야? 서로가 그리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라는 거죠. 그지?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근데 둘이 화풍이 같던데? 야수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티스가 야수파를 창시한 사람이고요. 근데 샤갈도 야수파던데. 그래서 둘이 같은 화풍이야. 둘이 같은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좀 그림이 많이 다르더라. 아까 보니까. 어쨌든 자, whose 누구의 페인팅이 do you like more 더 좋으신가요? People will have different answers.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가질 거예요. 결과죠.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거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요.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이렇다.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 당연히 대답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여기 다 누구는 샤갈이 좋고 누구는 마티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따가 한번 우리도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뭐야? 같은 건데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지? 자, 자 이제 내용을 총정리해 줄게요. 내용을 총정리하고 이거 하고 좀 쉬자. 알겠지? 자, 잘 보세요. We often find different paintings.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희주야, 이 지문은 이카루스 신호가 핵심이야? 주제야? 아니야? 그럼 뭐가 주제야?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지문의 주제야.
이카루스의 신화는 그냥 뭐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가 뭐니? 라고 하면 이카루스 신화 설명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의 주제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주제를요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르게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var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양한, 알겠죠? 그래서 various라는 단어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여기서.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르게 볼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주제에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양한 관점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다양한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종종요 같은 주제인데 서로 다르게 그려진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시가 Flight of Icarus by Henry Matisse and The Fall of Icarus by Marc Chagall. 그래서 마르크 샤갈과 앙리 마티스 사이에 지금 다른 그림을 지금 예시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they are both about the same Greek myth. 그래서 그 같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 1번 1문단에서는요 소개하고 있어요. 이카루스 신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Daedalus was a great inventor. Daedalus는 훌륭한 발명가였는데 킹 미노스가 liked Daedalus' work so much. 너무 좋아해서 he wanted to keep Daedalus with him forever.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고 있어? 지칭한 게 누군지 가리키는 거 많이 나오지 않겠어? 그지? 여기서 지금 남자가 총 3명 나오죠. 미노스, 데달루스, 그 다음에 누구? 이카루스. 이렇게 3명 나오잖아. 그 3명에서 각각 대명사가 누구 가리키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명씩 쭉 볼게. 그래서 이거 지칭줄을 조심하셔야 돼요. 데달루스는 훌륭한 발명가였고 미노스는 데달루스의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는 원했다. 여기에서 he는 미노스죠. 그래서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데달루스를 with him 자기와 함께 쭉 붙들고 싶었다. 여기서도 미노스고요. 데달루스는 근데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킹이 왕이 그를 가둬버렸죠. 여기서 힘은 누구예요? 데달루스죠. 그래서 D라고 할게요. 이거 지금 필기하는 거 좀 어려울라나? 지금 그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여기다 대문자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기 Daedalus was a great inventor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 위에다가 대문자 대명사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지칭 추론 문제랑 순서 배열이 유력해요. 순서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순서 조합하는 거 있지. 그래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퀀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존재하잖아.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순서로 나열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카루스 신화 여기 이 부분은 저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순서요. 그래서 데달루스가 너무 좋아해서 지금 가둔 상태죠. 근데 데달루스는 도망가고 싶었던 거야. 그의 선 이카루스랑 in a tall tower. 데달루스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새가 날아가는 걸 보더니 Wing, I need wings 하고 he shouted.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데달루스죠. As Daedalus then gathered bird feathers and glued them together with wax. When the wings were ready, he warned his son. 그래서 여기 he는 데달루스죠. Don't fly too close to the sun. The wax will melt. Daedalus and Icarus began to fly. Icarus was so excited that he, 여기 he는 이카루스죠. Forgot his father's warning. He flew. 여기도 이카루스고. Higher and higher, and the wax began to melt. Oh no, I'm falling. Icarus cried out. Icarus fell into the sea and died. 이렇게. 그죠? he가 들어가 있는 모든 지칭 싹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니네가 봐도
한 이쯤까지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키는 누군가 이거 지칭하라고 하겠죠. 아니면 다 톡가내라고 하던가, 그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 잘 보셔야 돼요. 순서는 그냥 다 대문자로만 할게. 팔 아프니까. M이 데럴러스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좀 뭔가 변태같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가두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D와 I는 도망치고 싶어서 날개를 만들어서 도망침. 근데 이카루스가 D의 경고를 잊고 너무 높이 날다가 떨어져서 죽음.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카루스 신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순서, 지칭. 안 보이는 거였어, 성환아? 어디? 적고 있어. 이거 다 적으면 그 다음 바로 다음 거 볼게요. 삼 번은요, I가 D의 경고를 잊고 너무 높이 날다가 떨어져 죽음. I가 D의 경고를 잊고 너무 높이 날다가 떨어져 죽음. 이렇게 순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번엔 이카루스 신화를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이카루스 쳐가지고 끌어온 건데, 이카루스를 조금 더 재밌게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건데, 일단은 다이달로스랑 그다음에 이카루스, 그러니까 아들, 얘를 지금 미노스가 너무 좋아해서 얘네 발명품을 계속 자기한테 만들어줬으면 하니까 어때요? 미궁에다 가둬버린 거야. 그래서 그 탑에다 가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너무 나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왁스로,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카루스 신화가, 그러니까 신화는요 항상 너네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를 상징하는가, 뭐를 의미하는 걸 사실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카루스가 의미하는 건 사실 뭐냐면요, 이카루스의 날개는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이랑 그다음에 한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날개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 몰라서 거기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 호기심,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럼과 동시에 내가 결국은 그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결국 해로 가다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거의 한계를 동시에 같이 나타낸다는 게 이 이카루스 신화의 기본적인 상징적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재미삼아 가져온 거고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카루스의 신화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이카루스 신화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같은 주제를 지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신화는 여기서 사실 얘기하려는 게 뭐였어? 주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끌고 와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는 주제를 설명하려고 한 건 거죠. 이카루스의 신화 소개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two different painting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2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오세요.
여긴 이제 좀 지울게.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핵심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 다른 그림. 여기서 이 지문이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two different paintings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Matisse and Chagall both deal with the same subject.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but they are different. 다르대요. First, 우선 첫째. 자, 첫째 뭐가 다르냐? In Matisse's painting, you can see Icarus fly. 그래서 이카루스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but 하지만 샤갈의 페인팅에서는 the boy가 추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ideas.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차이점이 생긴 거죠. 첫 번째 차이점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마티스는 샤갈과는 달리 이카루스가 용맹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샤갈은 이카루스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묘사했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날아간다라고 묘사한 거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으니까 추락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네가 brave, adventurous랑 foolish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positive랑 negative란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brave랑 adventurous라고 한 거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근데 반대로 foolish,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했어? First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second, 두 번째는요. Matisse's painting is very simple. 마티스의 그림은 되게 단순한데 샤갈의 페인팅은 되게 많은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라고 했더니 어디서 왔는데요.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ainting styles. 서로 다른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서 왔다라고 하죠.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마티스는 단순하게 그리는 반면에 샤갈은 많은 세부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부사항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야? 섬세함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우리는 읽으면서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티스의 그림은 되게 간단한데 반해서 샤갈의 그림은 같습니다. 많은 세부 사항들이요. 그래서 마티스의 그림 안에서는요 있어요. 오직 이카루스랑 일부 별들만.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카루스의 몸은 신체는 갖고 있어요. 그저 간단한 아웃라인, 윤곽선만. 그래서 인컨주스 이에 반해서는요 샤갈은 그렸거든요. 많은 사람과 집을 뭐에 덧붙여서 이카루스에 덧붙여서. 그래서 이 차이는 옵니다. 어디서 오냐면요 각기 다른 페인팅 스타일에서부터. 그래서 이 페인팅 스타일은 이 두 화가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림이 당신이 생각했을 때 더 좋아요? 사람들은 아마 다른 대답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대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볼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different ways.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빈칸 뻥 뚫어놓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에서 여기는 빈칸으로 뚫어서 뭔지 물어보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 끝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림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면 이거 니네 수업 나온 지 되게 오래됐지? 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니까 볼게요. 이거 다 지운다. 자, 못 적은 거 있으면 나중에 인강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자, 이게 The Flight of Icarus by Henri Matisse라고 하는 그 작품이에요. 자, 보시면 진짜 대충 그렸죠? 이거 우리가 더 잘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어쨌든 보시면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 플라잉으로 보여요? 저는 도저히 안 보이는데 이거 오히려 추락사하는 거 같지 않아요? 여기 건물에서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게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카루스가 아까 플라잉이라고 했죠? 날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카루스는 용감하고 모험을 즐기기 때문이야. 뭐 그렇다고 해줍시다.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좀 불쌍하지 않아? 뭔가 떨어지는 거 같죠? 근데 제가 비밀을 알아왔어요. 사실 요거 이 교과서 이 지문 쓰신 분 그냥 대충 쓴 거야. 이거 추락하는 거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추락해서 죽은 공군 조종사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그렸대. 그래서 사실 요것도 추락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카루스가 올라가서 날아가는 거를 그렸다. 그래서 페인팅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마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만 그렇고 또 마티스 다른 작품들도 나름 되게 정교하게 그렸거든. 얘만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교재 쓰신 분이 그냥 이날 되게 피곤하셨나봐요. 그래서 자료조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얘나 모르겠다 이렇게 쓰시진 않았을까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지만 자, 그림이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그냥 이카루스만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일부 별들만 있죠. 여기 이거 빨간색 보여? 이거 심장 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빨간색 보이죠? 이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을 나타내는 건가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카루스의 몸은 어때요? 그냥 윤곽선, 아웃라인만 그려져 있죠? 아웃라인이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윤곽선만 이렇게 그린 거 보이죠? 이렇게 대충 그린 게 마티스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티스는 너네가 이 그림만 보고 뭐야 그림 족밥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샤갈이라는 화가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추락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카루스고요. 요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다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싹 다 사람이고요. 한번 물어볼게. 마티스께나 샤갈께나? 정원이 샤갈이요. 윤서는? 샤갈. 은총이네? 어? 샤갈. 희준이? 마티스? 샤갈? 오. 4대1이네. 나도 사실 샤갈이 더 좋거든.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거라고. 왜? 똑같은 걸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럼 희준은 왜 마티스가 더 나아요? 따라 그리실 것 같아서? 아,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쵸? 그러면 은총이는 왜 샤갈이에요? 아, 현실적으로 그려서? 오. 그러면 서관이는 왜 샤갈이야? 뭐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난 성의 없이 그렸다는 줄 알고.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샤갈 걸 골랐다. 샤갈 건 무슨 의미인지 보이니까,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오케이. 윤서는요? 떨어지는 게 더 잘 표현돼요. 플라이랜드 너네 다 그럼 떨어지는 걸로 기정사실로 한 거네 지금. 사실상. 마지막으로 형제는 왜 샤갈이 더 좋아요? 색을 더 많이 썼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좀더 다채로워서. 사실 내 이유도 형제랑 똑같거든. 그래서 니네 되게 철학적이다. 난 너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랑 상관없어. 추락을 더 묘사를 현실적으로 했어요. 더 의미가 잘 보여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는 솔직히 이게 더 잘 그린 것 같아. 그림 색깔도 더 많이 들어갔고 더 좀 더 직설적인 그림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그냥 그리고 얘가 더 잘 그린 것 같아 이거보다.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이날 좀 마티스가 좀 배고팠나.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욕구가 별로 안 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성의 없이 그리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게 좋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샤갈 거를 또 보면 이카루스는 이렇게 추락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falling, 왜냐면 이카루스가 멍청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를 더 강조한 거고, 그리고 그림은 되게 많은 디테일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많죠.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색조적인, 그래서 아까 형진이 얘기한 색깔이 더 다채롭다라고 한 이 색조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려놨고 집도 많죠. 그래서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샤갈의 그림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맺음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림을 인용할 가능성도 다분히 크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구분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못 그린 건 마티스, 잘 그린 건 샤갈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험 때 기억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기왕 공부하는 거 마티스랑 샤갈도 조금 공부해보고 갈게요. 프랑스 사람에서 헨리가 아니라 앙리라고 하시면 돼요. 앙리 마티스는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조금 무섭게 생기셨죠? 근데 이 사람 되게 대단한 게 하나의 화파, 그러니까 화가들 그 무리들 있잖아. 그래서 뭐 야수파, 입체파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야수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수라는 말 자체가 이따가 야수파에서 보겠지만 일단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담으로 이카루스로 보이는 추락하는 검은 여가 추락이잖아. 추락하는 검은 사람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공군 비행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카루스를 거기에 빗대가지고 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게 준 거잖아. 사실 전쟁에서 죽은 거니까. 그래서 그 불쌍함을 이카루스에 빗대서 어쩌면 표현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상승이 아니라 추락이라는 걸 지금 마티스의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요거 이카루스의 비행이라는 그림을 설명하는 글을 지금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 비슷해요. 이카루스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미로에 갇힌 이카루스는 동굴을 빠져나와 깃털로 만들어진 날개를 밀랍으로 고정하여 탈출한다. 그러나 비행의 즐거움으로 과욕을 부렸고 높이 날아 태양 가까이에 간 이카루스는 결국 밀랍이 녹아 추락한다. 마티스는 이 추락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파란색 배경은 하늘을,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색은 이카루스를
가슴의 빨간 점은 뭐를? 동경심을. 그러니까 하늘로, 태양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 동경심, 아까 얘기한 제가 호기심 있죠? 그거를 표현한 거네요. 가진 인간의 심장을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별 무늬는 날개의 깃털로 보인다. 아, 그 별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뭐야? 날아다니는 그 깃털 얘기한 거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그림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뭔가 미지의 세상으로 쭉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그 다음에 동경심, 호기심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체는 그러다가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결국 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좀 표현하려고 하지 않은 걸까. 그래서 추락하는 걸 그린 거고, 추락하면서 이건 그럼 날개인가? 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깃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이 하늘색은 하나의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앙리 마티스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작품을 이런 의도를 갖고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샤가리어 이분이에요. 자, 러시아 출신이죠. 네,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둘 다 프랑스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얘기를 하고 좀 다소 초현실적이고 좀 몽환적인 이것도 보면은 좀 되게 몽환적이잖아요. 좀 되게 판타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좀 뭔가 현실 세계라고 느끼기보다는 좀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샤갈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일단은 야수파에 소속되지만 다른 화풍에도 영향을 받았던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야수파인데 마티스랑 샤갈이 소속해 있는 야수파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만 보고 끝낼게요. 자, 마티스를 비롯한 일련의 예술가들이 야수파라고 불린 이유는 색채를 야수처럼 파워풀하게 쓴다.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마티스 색채 되게 강하잖아. 되게 하늘도 보통 하늘색 하면 우리 되게 연한 파란색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직설적으로 직렬하게 강렬하게 완전 파란색으로 묘사한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야수처럼 되게 거칠게 짐승처럼 표현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대요. 되게 조금 비꼬는 듯한 뉘앙스였겠죠. 처음에는 본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색을 무시했다는 거야. 하늘 너네가 생각해도 이 색 아니잖아, 그죠? 근데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작가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따라 색을 마음대로 쓴 거래요.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모더니즘의 정신인 반항과 그러니까 반항을 하고 싶었다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해야 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래. 왜 내가 굳이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에 대한 반항으로 나온 게 모더니즘 문학,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가 색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바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마티스는 혹자가 여자를 못 그렸다고 말하자 나는 여성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티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야수파를 창시했는지 느껴지죠? 나는 어떤 대상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림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생각을 그려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 세계의 사물을 그대로 옮겨 그리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못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 같은 경우는 5과랑은 좀 다르게 내용이 조금 더 튼실하죠. 5과는 내용 진짜 니네 기억나지? 이렇게 해서 핸드폰 하면 목 아프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질 않나. 핸드폰 하면은 집중 못한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끄라고 하질 않나. 그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5과는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그 거기에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끝났죠. 5과는 그게 중요해. 스먼비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텍스트 그거 있지. 문자 보내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 아픈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6과는요. 제일 중요한 게 주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6과는 이카루스 신화가 주제입니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나. 그게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두 가지의 예술작품이 서로 다르게 표현됐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이걸 주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various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과는 문제점 해결책이었는데 6과는 어때요? A랑 B라는 애를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반대로 뒤집히는 거.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플로우를 갖고 있어서 6과는 문법 어휘보다는 내용을 충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5과는 문법 어휘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5과랑 6과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6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대로 지칭 추론, 누구 가리키는지 대명사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너네 그 두 그림의 특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림까지 보여드린 거고요. 알겠죠? 혹시 6과 질문 있어요? 없죠? 일단은 숙제만 좀 얘기하고 지금 20분이 남았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통합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일단 숙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숙제는요 7과랑 8과가 애석하게도 각각 단어가 30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어. 그래서 솔직히 7과 30단어 외우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7, 8과 두 개 외워주세요. 알겠죠? 7, 8과 두 과 합치면 아마 한 60단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7과 8과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조심해.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과 오늘 진도 내용 진도 나간 거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과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6과의 본문 1부터 3까지죠? 파트 1, 2를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5과 통합본 한번 꺼내보실래요? 5과 통합본이요. 그래서 오늘 5과 통합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루고 끝낼까 합니다. 7과 5과. 자, 그러면은 강의는 영상은 녹화 여기서 끝낼게요.